네, 여러분, 지금은 춥지만, 머지않아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듣고 있습니다. 네, 제 의상에도 봄이 왔잖아요. 그죠? 오늘 이 시간에는, 쿠팡, 아, 미국 상장 어저께 다 급락했더라고요. 관련주. 네. 예, 저는 이제 쿠팡 관련주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55조 때문에 몸값이 55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지금 유통업체들이 이커머스 시장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유일한경제 TV가 보고 있는 이 하나의 또 뭐라고 해야 되나, 거버넌스라고 해야 되나, 차등 의결권이 또 이제 불거졌어요. 이제 제 주변에 쿠팡에 정통한 사람도 있고, 제가 좀 쿠팡에 대한 이런 얘기 들었는데, 쿠팡에 대한 스토리 이런 거는 다른 분들한테 들으시고, 저는 이 쿠팡이 촉발한 차등 의결권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유일한경제 TV의 시각을 정리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뽑았어요. 하나는 완전히 좀 약간 다른 정반대의 기사인데, 하나는 한겨레 신문. 쿠팡이 차등 의결권 때문에 미국 상장한다고, 이런 얘기입니다. 쿠팡은 차등 의결권 때문에 미국으로 간 게 아니다. 원래 미국 회사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죠. 자, 이거는 이제 한국경제 기사예요. 쿠팡은 차등 의결권 때문에 미국 간다는데 우리는 아직도 차등 의결권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죠. 한쪽에서는 야, 쿠팡은 차등 의결권 때문에 미국 가는 게 아니야. 한쪽에서는 차등 의결권 때문에 미국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 노인주사 되고 있지 않아서 쿠팡을 뺏겼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차등 의결권 뭐예요? DCS, 듀얼 클래스 쉐어, DCS라고 해요. 차등 의결권.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나라가 있어요. 스웨덴 같은 데는 상당히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도입이 된 걸로 알아요. 스웨덴 같은 나라. 스웨덴 하면 또 뭐야? 발렌베리. 아시겠죠? 우리나라 같은 재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면서 재벌의 기여도랄까 역할을, 또 책임과 역할을, 그냥 권한을 동시에 이제 주고 있는 그런 스웨덴인데, 거기서는 이제 이런 DCS 제도를 상당히 좀 많이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쿠팡 이번에 상장하는 기업은 이제 100% 미국 회사예요. 미국 회사. 예. 물론 사업을 이제 한국에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어떤 이 배송, 택배 시장을 완전히 그냥 잡고 있잖아요. 쿠팡이 거의. 그래서 왜 55조나 했을 때 구독경제, OTT가 쿠팡에 들어와서 성공하면 대박 날 거다 라는 관점에서 55조의 몸값이 지금 설랑설랑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쿠팡이 지금 이제 이 택배 배송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돈벌이가 잘. 여러 가지 또 이제 노동자들도 문제도 많고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런데 이 OTT 구독 경제를 쿠팡이 할 수 있을 거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 몸값을 인정해 주는 거고,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건 지켜봐야 돼, 이런 사람은 너무 비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차등, 그러면서 이제 쿠팡이 이번에 하면서 일반 주주들 지분은 한 주당 의결권 하나, 그 다음에 김범석 의장 창업자, 애초에 이제 3명의 창업자 중에 한 명인, 지금 2명은 나갔다고 하죠. 한 명인 김범석 의장이 이제 한 주당 29개의 의결권을 보유했다, 이러면서 이제 DCS가 이제 부각이 된 거예요. 그냥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이사회에서 김범석 의장한테 GCS 29주, 한 주당 29주를 주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랄까, 이런 거는 그거 같습니다. 이렇게 줘도 김범석 의장이 주주들을 배신 때리지 않을 거야 라는 확고한 그런 어떤 사회적 공감대, 원칙이 정립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주비보의 시대 정신이 주주의 비례주 이익 보호라는 시대 정신이 어디에 들어와 있다? 자본시장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쿠팡의 이사회는 그러니까 쿠팡의 주주들을 대리하는 이사회는 그래 김범사 의장한테 그 정도의 어떤 파격적인 그 권한, 특혜를 주어도 이거 가지고 주주들의 재산권을, 권리를 해치는 일은 하지 않을 거야. 할 수 있어? 해봐. 하면 어떻게 돼요? 주주 배임으로 어떻게 됩니까? 김범수 의장은 천문학적인 소송에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민사소송에. 아시겠죠? 근데 우리하고는 뭐가 다르다? 그런 아주 그 근본적인 그 토대가 다르다. 토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토대가 다르다.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우리는. 전문 용어, 피라미딩 아세요? 피라미딩. 지주회사와 피라미딩. 대한민국의 어떤 지분구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주회사가 하나 있고, 수십 개, 수백 개의 계열사가 있잖아요. 중견기업들도 수십 개 계열사가 있어요. 밑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지주회사 밑에. 이런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그래서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이 지배주주 일가가 그 지주회사를 통해서 수십 개, 심지어 수백 개의 계열사와 자회사를 지배하는 구조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DCS 같은 차등 의결권이 의결권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도 되는 거죠. 공정위 자료 보면요.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 집단의 지분율 분포를 본 거예요. 봤더니 지배주주는 4%. 지배주주와 그 일가는 4%. 그런데 계열사, 자회사를 통해서 출자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쭉쭉쭉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계열사와 뭐 공익재단 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친인척 다 포함한 내부 지분 봤더니 57%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주주, 그러니까 총수라고 하는 사람은 4%인데 이게 내부 지분으로 쭉 가니까 57% 되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몇 배예요, 레버리지가? 57 나누기 4, 4, 1은 4, 4, 6에 4, 4, 16, 14배, 14배의 레버리지가 나타난 거예요. 이미 우리는 대한민국의 구조는.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지배구조는, 그러니까 쿠팡이 상장하는 미국과는 또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쿠팡의 DCS하고 대한민국에서의 DCS는 완전히 의미가, 차원이 다르다. 이거를 알고 DCS를 놓을 거냐 말 거냐라는 거를 논의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또 다른 의식으로 앞으로 가네요. 우리가 이제 정치 민주주의가 이제 많이 이제 뭐 선진화됐다.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 욕하는 게 뭐 그냥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는데, 정치 민주주의의 핵심 뭐였죠? 1인 1표제, 그죠? 뭐 남녀평등, 인종차별 없고 뭐 이런 등등의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 핵심이 뭐예요? 1인 1표제예요. 주권자, 유권자 한 사람이 한 표씩 행사하는 거죠. 이게 정치 민주주의. 그 다음에 직접 투표 뭐 이런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정치 민주주의는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선진국 수준으로 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경제민주주의 핵심, 경제민주주의, 주주자본주의, 경제민주주의 이전에 주주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구성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한 주식 의결권 하나예요. 보팅 하나, 의결권 하나, 주식 하나, 의결권 하나. 그런데 이 DCS라는 거는 그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매우 진지하고 신중하고 아주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주주자본주의의 대원칙을 도전하는, 위반하는 이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도입됐겠어요? 말씀하신 정말 돈 없는 창업가들을 좀 보호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가 좋고 막
정말 그 기술력이 뛰어나고 막 진짜 창업 정신이 아주 우량한 우수한 창업가예요. 돈이 없어. 근데 회사를 만들어야 돼. 그럼 나는 1억 태우고 VC들 막 10억 태우고 큰 손들 막 10억 태우고 그럼 내 지분은 적잖아. 내 지분이 적은데 1인 1의결권이면 한 주씩 1의결권이면 어떻게 돼? 나중에 좀 회사 잘 되면 그냥 뺏기는 거잖아요. 이걸 방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 이런 우수한 벤처 기업가한테는 차등 의결권을 주자라는 이제 논의가 시작된 거죠, 이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가 다 지배주주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거고, 이사들 선임하고 있는 거고, 또 피라미딩, 지주회사 체제, 4%의 지분을 가진 총수가 궁극적으로 아까 몇 프로야? 57%의 내부자 지분을 갖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지배구조, 지분구조에서 여기에 또 DCS까지 도입한다? 지금은 일단 논의는 그러죠. 아이, 벤처기업부터 하자 이러네. 그러니까 벤처기업 하게 되면 어떻게 나중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들어오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또 하나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 벤처기업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 재벌과 대기업, 중견기업의 그 2세, 3세, 4세들이 이 벤처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나도 벤처기업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벤처기업 하나 만들고 2개 만들고 3개 만들어. 돈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다 DCS 해. 나는 뭐야, 나는? 재벌의 3세, 4세인 거예요. 그럼 어떤 그림이 돼, 나중에? 이게 합치지면 이게. 사실상 재벌한테 차등 물건 주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잘 모르고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 DCS 도입하자고 얘기하는 이 국회의원들 어떻게 해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표로서 심판해야 됩니다. 표로서.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쿠팡의 상장은 상당히 미국 상장은 당일 일이지만 그거를 틈타가지고 DCS를 이렇게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도 물론 뭐 재벌들만 벤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흑수저 벤처기업가도 있지 않냐, 이런 사람들한테는 DCS를 줘야지 않냐, 흑수저한테는 줘라 막 이렇게 또 갈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러면 10번, 100번, 1000번 양보해서 DCS를 도입을 해요. 하자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전제조건 뭐예요? 전제조건. 그렇게 해도 다른 일반 주주들을 배신 때리지 않을, 일반 주주들의 재선권을 침해하지 않을 주비보의 정신이, 철학이 반영된 상법, 자본시장법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법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면은 회사의 정관에라도 우리 회사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이사회가, 이사들이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 정관은 이 회사가 존속하는 한 바꿀 수 없다. 특별 결의로도 이 정관은 못 바꾼다. 라는 정도의 수준의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 주비보의 그 정관이 예를 들어서 어느 벤처기업 설립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의 정관에. 이 일반 주주의 이익을 내가 침해했을 경우에 나는 어마어마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 이런 게 들어가면 그때는 정말 우리 그 벤처기업가를, 흑수저 벤처기업가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양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하루가 멀다 하고 부의 편취 거래가 이해상충 거래가 이렇게 비일비재하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10번 양보해서 도입하려면 선결 조건이 있다. 이거를 알고 국회의원이나 정부 부처 관계자들 꼭 알고서 그런다면은 나쁜 사람이고 모르고 그런다면은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